20개의 치아를 80까지. 온 국민이 기억하는 이 광고 속 멘트는 우리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이제는 치약의 대명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국민 치약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생활용품 대표 기업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 식약처 기준을 잘 따랐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국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들려온 2080의 충격적인 리콜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 있는 치약의 뒷면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마주한 진실은 바로 Made in China라는 글자였습니다. 왜 우리 집 안방까지 중국산 치약이 침투하게 된 걸까요? 그것도 당당히 국산 브랜드에 이름 달고서 말이죠. 지금부터 2080이 어떻게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 브랜드로 팔릴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을 점령한 거대한 택가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2080 치약 사태의 본질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애경이라는 기업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 생활용품 시장의 거인입니다. 소비자들은 애경이라는 두 글자, 그 브랜드를 보고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우리가 지불한 가격 안에는 제품의 원가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콜된 제품들의 정체를 보니 중국산 OEM 방식이었습니다. 웸 많이 들어보셨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인 애경은 설계도와 레시피만 던져주고 실제 요리는 중국 공장에서 알아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굳이 중국까지 가서 물건을 만들어 올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윤 극대화라는 지극히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사람 쓰고 땅 빌리고 전기 쓰고 깐깐한 안전규제 다 지키면서 만들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인건비 싸죠. 원자재 조달 쉽죠. 게다가 환경이나 안전규제도 한국에 비하면 아주 느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치약인데 중국에서 만들면 마진이 2배, 3배 남는데 굳이 한국에서 만들 이유가 있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애경이라는 브랜드를 샀지 이름 모를 중국 공장의 제품을 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무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업은 이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오직 겉면에 박힌 화려한 대기업 로고만 봅니다. 기업은 이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 저가 공정으로 만든 제품을 고가 브랜드의 얼굴로 팔아치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가리의 본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3대째 내려오는 유명한 곰탕집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사실은 뒷골목 편의점에서 파는 레토르트 국물을 데워서 내놓은 겁니다. 소비자는 곰탕집의 이름을 믿고 갔기 때문에 시판 레토르트 곰탕 국물을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걸 알았다면 과연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곰탕을 사 먹었을까요? 택가리는 이제 주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 밥솥입니다. 쿠쿠와 쿠첸. 이 두 브랜드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방에 있는 10만 원대 전후의 보급형 밥솥이나 에어프라이어, 가습기 같은 소형 가전들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열의 아홉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설계는 한국에서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ODM 방식입니다. 이건 OEM보다 한술 더 뜹니다. 중국 제조사가 설계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다 해놓은 물건에 한국 기업은 그냥 자기네 로고 도장만 쾅 찍어서 파는 겁니다. 그냥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남이 만든 밥상을 통째로 사다가 자기 이름표만 붙여서 내놓는 격이죠.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기술의 국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수십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국산 기술력을 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알리나 테무에서 볼 법한 중국산 가전과 거의 똑같은 제품을 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건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도 저가형 라인업인 A 시리즈 일부는 JDM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합작 개발 생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윙텍이나 화친 같은 중국의 거대 제조업체와 설계 단계부터 협력하여 원가를 극한으로 낮추기 위해 제조의 전 과정을 외주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TV는 더 심합니다. 보급형 모델들은 이미 상당수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어 넘어옵니다. 이제 패션과 잡화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밀폐용기의 대명사 락앤락 다들 아시죠? 한때 전 세계 주방을 제패했던 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락앤락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생산 거점만 옮긴 게 아니라 아예 기업의 주인도 사모펀드를 바뀌면서 효율성과 원가 절감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죠. 휠라 같은 패션 브랜드는 더 극적입니다.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 위탁 생산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사는 브랜드 옷들이 실상은 중국의 대규모 공장에서 찍어내어 라벨만 한국식으로 붙여진 것들이라는 사실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야 할까요? 기업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걸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깎일 텐데 왜 자꾸 중국으로 나가는 걸까요? 여기서 기업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산지 효과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일단 믿고 들어갑니다. 신뢰, 안전, 고품질.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선배 기업인들은 수십 년간 피땀을 흘렸죠. 그러나 요즘의 기업들은 지금 당장 분기 보고서에 찍히는 영업이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들의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겁니다. 이번 2080 치약 사태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품질 관리의 외주화입니다. 제조 공정이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면 이번 사태처럼 금지 성분이 혼입되거나 공정상의 실수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여서 돈을 벌고 소비자는 건강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꼴이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일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2080 치약 사태는 단순히 치약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원가 절감의 달콤함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값에 걸맞은 책임감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기업은 우리의 신뢰를 현금으로 바꿔 먹으려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면 그들은 결코 함부로 우리 입안에 들어가는 치약에 장난을 치거나 껍데기만 바꾼 가짜 국산을 팔지 못할 겁니다. 이제 소비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저항은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장바구니에서 오답을 지워내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